장 초반에는 280개에 불과했던 상승 종목이 지금은 500개 가깝게 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이죠. 투자의 기술 발휘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준비해 오셨나요? 예, 자, 만기일과 미국 CPI. 이벤트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지난번 이 시간에 미국 CPI 얘기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예고편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도 네. 궁금하고요. 또 만기일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보합선이죠. 예, 보합선이고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제 1,302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미국보다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 코로나 봉쇄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이 앞으로 이제 우리 중국 관련주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일단 뭐 우리가 선순위는 중국보다 미국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 상승의 이제 모멘텀을 찾기 위한 어떤 그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제 어떤 영향들이 좀 나타날 것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가 우리 국내 시장이 이제 쿼드러블 위칭데이죠. 예,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지금 312.12포인트로 박스권 하단에 있단 말이에요. 박스권 하단이고 그리고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미국 CPI거든요. 자, CPI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시장의 외인과 국내 시장의 이제 상관관계를 우리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미국의 CPI가 지난달에 7.7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 지금 시장 예상치가 한 7.7에서 지금 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13일에 미국의 CPI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13일에서 14일에 FOMC가 있어요. 그러면 FOMC는 결국은 이 미국의 CPI 성장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데 이미 미국의 CPI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이제 만약에 7.5 이하로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번에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연속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FOMC는 미국 그 기준금리 레벨 최종 레벨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예상치를 7.7 기준으로 해서 7.7 이상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이러면 기준금리는 0.5 이상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7.5 이하로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좀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 0.25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물가의 인플레 압박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번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7.2라든지 7.3이라든지 7.5 이하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서서히 좀 잡혀갈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금리와 소비자 물가 지수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단기간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예, 물가 상승률이.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단기간 금리 상승도 4%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 조절을 살짝 할 수밖에 없는 기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 환율을 보니까 이 외인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외인들이 워낙 약세에서 매수를 1,400원, 1,400원대 매수를 해서 지금 보니까 워낙 강세가 1,300원대로 좀 진행이 되니까 또 외인들이 선물 매도에 현물도 약간 좀 완급 조절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시장 종목별로도 좀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지 않아요. 선물 쪽에서 이제 매매를 보게 되면 오늘 소폭 매수거든요. 소폭 매수. 그러니까 다시 선물이 312점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하단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이게 다시 꺾이는 역행자형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을 약간 좀 관망을 하고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시장이 크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반등 시그널이라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이 나타나면 외인들이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물량이 나타나면서 또 바닥으로 오면 그렇죠? 선물 지수 뭐 311, 312 이 이하로 오면 다시 또 분할로 매수하는 시장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지점 그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LG에너솔루션 거래소 쪽에서 지금 55만 원권에서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를 지난 언제 말씀을 좀 드렸냐면 62만 원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한 이후에 여기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다. 자, 55만 원까지 기다리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거래일수로 보게 되면 오늘 포함을 해서 지금 17일 동안 거의 그죠 매수 사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55만 원 근처에 있지만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면 요때까지는 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추세 분석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 채널 아래까지는 이렇게 좀 내려와야지 다시 한번 제자 성장주들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는 좀 기다리는 관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소재주들, 2차전지 소재주들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첨보라든지 다 그러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이 성장주들이 시장에 지금 시장에서는 주 핵심 종목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 쪽에서도 약간 어떤 그 바이오 제약주들 낙폭과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번 들어올리고 다시 가격이 빠지고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군들 SK 바이오사이언스 추천주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예 매수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점선까지 내려오니까 더 빠지진 않잖아요, 시청 여러분들. 그렇죠? 요런 때 매수를 해서 내년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장이 지금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중국 시장이 올라올 때를 우리가 좀 기다리는 이런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관망세가 보이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종목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캐리소프트, 출산주도 볼 수가 있겠고요, 메타버스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소형주들 쪽에서 출산주 다시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신규주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샤페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권에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쵸 시장의 매매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펄어비스 있죠. 펄어비스가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을 꺼내서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지금 앞전에 전기전자 업종들이 시장을 견인했다 그러면 지금 전기전자 업종들도 저는 한 다음 주까지는 좀 쉬어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이번 만기에는 강하게 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 전에 전기전자 업종들이 이렇게 한 23,000포인트 하단선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매도가 아닌 매수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수가 2,408포인트 선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121선이죠. 2,300 뭐 한 70포인트 선까지 내려오면 매도가 아닌 매수 자리가 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 투심 자체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난 11월 중순부터 해서 박스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24포인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710포인트 선까지 좀 내려오면 코스닥 시장은 저는 약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기와 CPR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박스의 어떤 그 다중바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쫓기는 매매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이 뭐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고 해서 지금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기관들이 매도하는 종목은 매도량을 줄여가는 모습들을 나타내는지를 종목별로 확인해야겠고요. 외인들 역시 기관과 같은 매매 전략으로 이 시장을 보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관심 종목은 그 수급 구성까지도 자세하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목이 많이 좀 거론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앞서서 크게 또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좀 사모아가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 오늘장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마제스터 전문가 이 종목도 관심권 내에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다 전해드렸는데요. 양시장이 그래도 장 초반에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00선이 저항으로 단단한 것처럼 2,400선은 또 지지로서의 단단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이탈했다가 현재는 이 부분 약간은 상회하는 수준 유지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은 좀 더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시고요. 전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